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번 영상에서는 재미있는 게임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퀴즈 플랫폼 블루퀴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블루퀴즈는 다른 학습 퀴즈 플랫폼들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역동적인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재미있게 참여를 할 수 있는 퀴즈 플랫폼이거든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께서는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사만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학생들은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필요 없습니다. 자, 티처 누르시고 여기에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시고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이나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y Set이라는 메뉴에 들어와져 있고요. 여기에서 Create a Set, 퀴즈를 만들거나 혹은 퀴즈를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Discover Set 누르면 퀴즈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문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검색을 해주시면요. 많은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공개를 한 학습 퀴즈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한 후에 호스트를 누르면 이 학습 퀴즈를 학생들과 같이 플레이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이 만든 퀴즈도 이용할 수 있고요. 자, 저는 지금 바로 학습 퀴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눌러주시고요. 여기 타이틀에 퀴즈의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쌤99 퀴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퀴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어주셔도 되고 적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커버 이미지, 쉽게 말해서 썸네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라이버시 세팅해서 공개를 할지 공개를 하지 않을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크리에이션 메소드 해서 퀴즈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매뉴얼은 수동이고요. 퀴즐렛 임포트는 퀴즐렛이라는 낱말 퀴즈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CSV 임포트 해서 CSV를 가져오는 게 되는데 이게 이 블루킷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 CSV 가져오기를 해서 퀴즈를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이 매뉴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매뉴얼로 만든 후에도 특정 문제들은 CSV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이거를 클릭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매뉴얼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동으로 문제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Add Question 누르셔서 문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4는 10, 12, 14, 16 해서 정답을 체크해 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른 학습 퀴즈 플랫폼들과 거의 흡사하죠.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서 타임 리밋, 퀴즈를 풀 수 있는 시간 제한도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랜덤 오더 해서 이거를 체크하면 이 보기들이 랜덤으로 섞입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멀티플 초이스, 객관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관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ave 누르면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한번 누르면 이렇게 정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Show Answers 누르면 한 번에 정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한 번에 정답을 펼치고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문제 만들어 주시는 것은 다른 학습 퀴즈 플랫폼들과 흡사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것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CSV로 문제를 입력을 해 볼 텐데요. 그거는 여기 스프레드시트 임포트 누르시면 됩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CSV로 저장을 해서 업로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카피 누르시면 만약에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바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열립니다. 4번 만들기에서 문제 양식의 스프레드시트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누르면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 파일이든 스프레드시트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블루킷 임포트 템플릿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퀘스천 텍스트라는 부분에 문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answer 1부터 4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객관식으로 보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꼭 4가지가 아니라 2가지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이 3과 4는 옵셔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리밋 마지막에는 정답 번호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2는 이렇게 물었을 때 4, 5, 6, 7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단 문제를 만든다고 하면 4 곱하기 3은 10, 12, 14, 16 이렇게 하고 2번 체크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정말 빠르게 문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게 이 블루킷의 장점입니다.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만의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빨리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문제를 수정해 주시고 보기를 만들어 주시고 정답을 입력을 하면 끝이 납니다. 네, 그러고 나서 파일 다운로드 쉼표로 구분된 값 CSV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로드 CSV 누르셔서 아까 만들었던 이 CSV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Save Set 눌러서 문제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수동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블루킷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만든 문제를 가지고 퀴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조금 더 추가해서 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호스트를 눌러서 퀴즈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게임 모드입니다. 엄청 많죠? 이 왼쪽 위에 있는 이것만 말고 나머지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임 모드를 선택을 하셔서 퀴즈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 게임 모드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학생들의 접속 방법을 설명드린 후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캔디 퀘스트라는 게임 모드를 선택을 하고 호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호스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게임 모드에 대한 설정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밑에 부분들은
크게 건드리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이 위에 부분, 이거는 게임이 끝나는 조건입니다. 보통은 시간으로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 캔디 같은 경우는 이 게임 모드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 얼마에 달하면 게임이 끝나게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호스트 나우. 그러면 다른 학습 퀴즈 플랫폼들처럼 이런 화면이 뜹니다. 학생들은 이 QR코드로 접속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피 조인 링크 누르시면 이 게임 링크가 복사가 되는데, 만약에 클래스룸이나 패들렛 같은 학생들에게 링크를 바로 배부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져 있다면 이 방법을 활용하셔서 이 링크를 그대로 배부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플레이 블루킷이라는 링크에서 이 숫자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플레이 블루킷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게임 아이디 부분에 아까 봤던 이 숫자를 입력을 하면 접속이 됩니다. 이 플레이 블루킷이라는 링크는 블루킷을 검색을 하고 여기 플레이 블루킷을 바로 눌러도 되고요. 혹은 블루킷 들어온 후에 아까는 로그인과 사인업을 해줬는데 지금은 조인 어 게임, 이것을 누르시면 이렇게 게임 아이디를 입력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게임 아이디가 이 숫자입니다. 7477828 입력을 하고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닉네임, 자기의 이름이나 별명을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귀여운 캐릭터들이 뜹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퀴즈 플랫폼들보다 조금 더 캐릭터들이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라면 이 캐릭터를 학생들끼리 중복이 돼서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학생이 이 물고기를 선택을 했다면 그 뒤에 들어온 학생은 이 물고기를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Waiting for Host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조이스틱 모양을 누르면 간단한 미니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점프가 되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사이를 통과하는 그런 킬링타임 게임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접속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지겹지 않게 이렇게 게임을 즐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학생 3명이 전부 다 접속을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퀴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사의 화면에 이렇게 영어로 안내가 나옵니다. 보통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들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한번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안내가 나간 후에는 선생님의 화면에는 학생들의 점수와 순위만 뜹니다. 학생들은 그냥 자기 속도에 맞춰서 개별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정답을 맞췄으면 이런 화면이 뜨고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상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랜덤이고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캔디가 보상이고요. 테이크 10%는 상대방의 보상에서 10%를 뺏는 것입니다. 각각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속도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것이고요. 이 스왑은 상대방과 문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고 싶은 학생을 선택을 하면 점수가 바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뺏는 것도 있고 바꾸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점수를 읽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운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임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즐겁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캔디 캐스트라는 게임 모드가 블루킷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임 모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개별로 문제를 풀고 보상을 선택하는 그런 운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게임 모드이고요. 지금은 할로윈 시즌이라서 이렇게 할로윈 컨셉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블루킷의 게임 모드들은 대부분 다 이런 개별적으로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모드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교사의 화면에는 학생들의 점수와 순위만 나올 뿐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러면 다른 게임 모드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블루킷의 다른 게임 모드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전부 다 설명드리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게임 모드들만 선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게임 모드들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시면 제 블로그에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게임 모드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추천하는 게임 모드들은 일단 아까 봤던 캔디 퀘스트도 재미있지만 이 몬스터 브롤과 카페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는 이 타워 디펜스도 재미있어 합니다. 그러면 이 몬스터 브롤과 카페 그리고 타워 디펜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몬스터 브롤입니다. 이 게임 모드들의 특성은 이 오른쪽에 요약되어서 나와져 있습니다. 난이도나 필요한 스킬, 그리고 이상적인 시간, 그리고 그런 퀴즈들의 특성도 이렇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몬스터 브롤 호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몬스터 브롤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시간이 8분이라고 되어져 있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8분보다 더 오래 해도 재밌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7분, 8분은 끝나니까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수만 확보되어 있다면 그리고 이런 연산 문제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계속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5분으로 해서 호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접속을 하면 되고요. 학생들이 다 접속을 하였으면 스타트를 해주면 됩니다. 자, 교사의 화면이 나오고요. 학생들의 화면에는 이런 화면이 뜹니다. 맵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처음 한다면 이 쉬운 눈 모양의 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박지도 왼쪽 노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난이도의 맵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을 할 건지를 묻습니다. 이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굳이 할 필요 없고 선생님이 한번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참가자로 참가를 하여서 참가자의 화면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다 같이 학생들이 시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노를 눌러주고요. 자,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기를 선택을 해줄 수 있고요. 화살을 쏘죠. 그래서 움직이면서 이런 몬스터들을 무찌르고 보석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 보석이 점수의 순위입니다. 이 초록색이 HP고요. 그리고 죽어도 되살아나기 때문에 너무 막 피해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면 정말 다양한 무기가 떠서 재밌습니다. 하다 보면 여기 카드도 날아가고 초록색 슬라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저절로 무기가 발사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조작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학생들은 또 하다 보면 또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때마다 레벨업이 되고 무기를 선택을 해서 보석을 모아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나중에 되면 몬스터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더 재밌어집니다. 교사의 화면에는 이렇게 학생들의 순위만 보이고 학생들은 스스로 게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죽어도 세 문제를 답하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몬스터들을 무찌르면서 보석을 모으는 게임이 이 몬스터 브롤이라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카페입니다. 이것도 이상적인 시간이 7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7분 해보니까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넉넉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사의 화면에는 순위만 보이고요. 학생들의 화면에는 똑같이 튜토리얼 하시겠습니까? 뜹니다. 이것도 노 눌러줍니다. 자, 이 게임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몬스터들이 와서 음식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밑에 하늘색 사각형 리스톡 푸드 누르면 문제가 뜹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 이렇게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주문한 주문서에 맞게끔 음식을 판매를 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식빵 1개를 주문했기 때문에 식빵을 클릭을 하고 이 친구의 주문서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땡스라고 하면서 3달러를 주었습니다. 또 문제를 풀면 이렇게 음식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클릭을 해서 얘를 클릭을 하면 음식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업그레이드 샵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다른 음식 재료들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시리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시리얼을 5달러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자, 문제를 일단 많이 풀어서 요리를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판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고요. 네, 이제는 시리얼까지 같이 주문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39달러를 벌었습니다. 식빵 1개 팔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번 만큼 이제 다른 식재료들을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말 게임처럼 재밌게 아이들이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요거트도 이제 주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빨리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음식을 많이 만든 후에 이렇게 빨리 클릭을 해서 돈을 벌면 되겠습니다. 또 음식을 사주고요. 그리고 카페 레벨도 올릴 수 있고 밑에 보시면 여러가지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재밌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이 카페라는 게임 모드입니다. 이것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타워 디펜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갈까요? 자, 이것도 시간 넉넉히 선택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교사의 화면에는 이런 순위만 보이고 학생들 개인 화면에서 진행을 해줍니다. 이것도 튜토리얼 노 눌러주고요. 자,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세 문제를 풀면 됩니다. 세 문제를 풀면 이제 여기에서 타워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보통의 타워 디펜스들처럼 돈을 주고 타워를 구매한 뒤에 설치해 주고 그 타워들이 몬스터들을 막는 그런 게임입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게 이 타워의 가격이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5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30원짜리 타워를 구매를 한 후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나중에는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스타트 누르면 여기에서 몬스터들이 나오고요. 지금은 아주 쉬운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몬스터들이 여기에서 죽고 있습니다. 넥스트 라운드 또 세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21원 있습니다. 그러면 50원짜리 하나 사서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스타트. 몬스터들이 나오는 게 보이죠? 타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여기 특징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타워 디펜스 2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를 눌러서 2배속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초반 단계라서 굉장히 쉽게 클리어가 되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강한 적들도 나오고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타워들을 빨리빨리 설치를 해주어야 게임을 클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벌써 놓쳤죠? 이렇게 눌러서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문제를 빨리 풀어서 돈을 번 후에 타워를 설치해줘서 몬스터들을 막는 그런 게임 모드가 바로 타워 디펜스입니다. 기본적인 시스템은 타워 디펜스 1, 2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블루킷의 게임 모드 캔디캐스트와 몬스터 브롤, 카페, 그리고 타워 디펜스를 살펴보았는데요. 나머지 게임 모드들도 각각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게임 모드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시면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블루킷이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학습 퀴즈 플랫폼이지만 아무래도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규칙을 이해하고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각각의 게임 모드들의 규칙을 아시고 한번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신 후에 진행을 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임 기반의 학습 퀴즈 플랫폼 블루킷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